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는 분명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하니까 알았다면 주시고 왔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죠.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바로 저 모습이죠. 그런데 악수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자주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많이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된 내용들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표명했고 나경원 의원도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사실상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 대통령과 대면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네. 임명 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가타부타 대답을 하기보다는 네. 약간 좀 멋쩍은 듯이 웃으면서 그냥 상황을 모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 또 다수 중진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대통령실에서 한 번 더 숙고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여지는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없이도 임명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읽힙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나중에 이제 거의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파행에 이끌어간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29일까지이기 때문에 29일이 지나면 그러면 바로 저희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인준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29일이 지나고 나면 아마도 내주 월요일인 30일쯤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인준은 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다소 국민의 눈높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김민석 후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인재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추천이 된 것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과거에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당시 민주당이 야당 입장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네. 결국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또 그 본회의에서의 인준에도 협조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안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기 전에요. 이 사전 환담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이 자리에서도 역시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께 제가 김민석 지명자 철회나 검토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한 말씀 없으셨지만 배석했던 한 관계자께서 답을 주셨는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약 50%가 넘는 것을 생각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말씀인 것 같고요. 아무리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검증되지 않는 분을 총리로 지명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여서 국민의 상식에 맞는 인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죠. 마침 어제와 오늘 잇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어제입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평가가 2주 전과 비교해서 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62%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자 민주당 관계자가 아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 넘는데 좀 감안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과 총리를 임명해 달라는 것과는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없는 것이 사실은 상식에 맞는 것이죠. 네. 예, 대통령 지지율이 99.9%를 찍더라도 자격적으로 봤을 때, 자질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고 도덕성 논란이 있다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정치권에서는 일각에서 이제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든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김민석 후보자 엄호에 나설 것이냐. 눈치를 좀 보면서 양보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 점을 정확히 좀 반영한 것처럼 노골적으로 네.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자. 이렇게 지금 야당에게 상당히 뭐랄까요? 좀 정치 거래적인 어떤 접근을 한 것이거든요. 상당히 불미스러운 발언이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특히 재산과 관련된 논란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지지율 높으니까 봐달라. 이것은 좀 정치 도의에 맞지 않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좀 맞지 않은 선을 좀 넘은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오늘도 이 김민석 후보자 철회를 요구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증인도 자료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가 강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만 바라보며 거수기 역할에 몰두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을 강행함으로써 나머지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들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면죄부를 마구 프린트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격 장관들이 모인 부적격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